공부 정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아이들마다 성향이나 기질도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실전 적용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의 성향이나 유형에 따라서 접근을 어떻게 조금씩 관리하면 좋을지. 우리 아이는 의욕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제일 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보는 거는 아이가 의욕이 없을만 합니다. 불안이 많은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정우열입니다. 불안이 많은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아이를 보고 있는 게 내 불안으로 아이를 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그거를 알아도 조절은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니까 더 이게 커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인지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뭘 접근할 거냐. 사실은 불안은 문제가 없고 아이마다 정도 차이가 있고 지금 시점에서 아이가 보이는 그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아이가 보일 모습은 아니에요. 점점 자라면서 불안을 내가 잘 처리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점점 불안에 의해서 압도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의 중요한 팁으로서 하나가 단계적인 접근을 좀 아이에게 해주자. 학원을 가더라도 미리 예고 없이 너 다음 주부터 이 학원 다닐 거야 라고 하면은 불안한 아이의 마음에는 너무 이게 충격적이에요. 과연 진도가 다른데 따라갈 수 있을까? 선생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또 친구들도 있고 거기 모르는 애들이 많고 원래 있던 애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또 들어가면 그거 잘 섞일 수 있을까? 막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부모도 압니다. 얘가 그럴 걸 알아서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한 방에 팍 해버리고 다음 주부터 갈 거야 또는 내일부터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겨를이 없게 그냥 해버리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찬히 단계적으로 아이의 마음을 들어가면서 미리 그 학원에 좀 지나가면서라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선생님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고, 진도 같은 것도 조금은 아이가 미리 익숙할 수 있게 조금 찬찬히 단계적으로 스폰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내가 그 상황들을 미리 조금 경험하면서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그 단계적인 접근을 아이가 경험하게 하는 게 불안이 많은 아이를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이거는 공부할 때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공부라는 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게 공부거든요. 근데 불안이라는 게 딱 그 메커니즘이에요. 불안은 언제 찾아오냐면은 새로운 환경. 근데 그 환경에 내가 적응 안 할까면 안 불안하거든요. 근데 적응을 할 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공부는 늘 불안의 연속이어서 새로운 환경을 아이가 마주할 때마다 조금은 단계적으로 아이가 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를 부모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는 의욕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귀찮아할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물론 아이 기질마다 에너지 레벨이 좀 다르겠지만 제일 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보는 거는 아이가 의욕이 없을만 합니다. 의욕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내 삶을 주도하는 느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의욕이에요. 동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에게 의욕을 기대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 통제 하에 있는 느낌에 오래 있으면 통제에서 풀려도 나는 계속 무기력으로 있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도 똑같아요.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어차피 수동적으로 될 거. 내 의욕을 발휘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의욕 발휘했다가는 더 꺾이니까, 더 그래서 실망하니까, 좌절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감정들로 쭉쭉쭉 이어지는 걸 내가 미리 경험을 조금씩 해봤기 때문에 애시당초 기대를 안 하고 애시당초 의욕을 꺾는 상태의 모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의욕을 좀 불러일으킬까? 의욕을 억지로 내가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자발적인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자율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제대로 된 의욕이 올라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우리가 부모로서 애들 얘기를 다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선택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불안하고 의욕 없는 애를 보면 더 불안하니까 모든 거를 더 맞춰주려고 하게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최소한의 선택권, 학원도 선택권을 주고 뭐 공부하는 과정도 선택권을 주고 공부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가이드 하에서 선택권을 줘서 그래도 좀 참여하는 느낌, 뭐라도 내가 좀 고르는 느낌, 내 삶은 내가 주도하는 거구나,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 느낌을 가지게 해줘야지 점점 이제 동기가 올라오고 의욕이 올라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의욕은 공부할 때만 해당되지 않아요.
공부할 때도 의욕이 올라오고요. 다른 영역, 친구 관계에서도 의욕이 올라오고요. 입시 끝나고도 내 삶을 주도하고 직장 또는 뭐 나중에 자기가 꿈이 있으면 가정을 이루거나 모든 거에 다 의욕과 연관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 공부가 물론 눈앞에 있을 수 있지만 좀 길게 보고 정말 근본적인 에너지가 되는 의욕을 내가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는 아이의 자율성을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존중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거는 가정마다 엄청나게 달라요. 주관이 너무 달라요. 나는 이만큼의 자유를 주고 있으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자유의 폭이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미 그거에 익숙하고 본인이 자란 환경이 또 부모로서 익숙하기 때문에 색안경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봐요. 너 이 정도면 나에 비해서는 자유가 있는 거야. 나 때는 이런 식으로 꼰대가 되면서 자율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를 훼손하게 되기 쉬워요. 그러면은 의욕이라는 거는 그 다음 과정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부욕이 강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래서 승부욕이 좀 강하길 바라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하지만 진짜 승부욕이 많아서 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지는 걸 못 견뎌요. 내가 조금만 못하거나 다른 친구가 나보다 조금만 더 잘하거나 이런 때 감정이 너무 안 좋아요. 승부욕이 많은 만큼 좌절감도 커요. 부모로서 신경 써야 될 거는 그 좌절감을 다뤄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좌절감을 다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승부욕이 강한 아이가 왜 강하겠어요? 부모님이 승부욕이 강한 게 있어요. 내가 있거나 우리 배우자가 있거나. 근데 내가 있어도 불편하고요. 우리 배우자가 그러면 더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다루기가 쉽지 않고 그냥 약간 무시하고 싶고 살짝 건너서 알아서 그냥 이걸 공부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고요. 좌절을 견딜 수 있는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부모로서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들어줘야 돼요. 아이가 근데 맨날 하는 얘기 들어보면 짜증이 나서 못 듣겠거든요. 맨날 지는 얘기하고 싫어하고 울고 짜증내고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들어가야 돼요. 아이가 겉으로는 짜증이 나지만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있지만 속에 있는 감정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짜증과 분노는 표면적인 감정이고요. 안에 있는 이면의 감정은 흔히 이 경우에는 좌절감이에요. 수치심이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한심해. 왜 이렇게 못했을까? 내 목표를 못 이뤘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런 속에 있는 너무너무 아픈 그 감정을 들어줘야 되는데 승부욕이 강한 아이일수록 되게 뭔가 강한 아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감정을 부모님이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3단계 대화법 그랬구나. 친구가 더 잘했어. 그러면 그래서 어땠어? 너무 짜증났어.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면에 있는 내가 너무 좌절됐었구나. 너무 부끄러웠구나. 스스로 너무 한심했구나. 이런 감정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제 들을 때 아이가 그 감정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에 대한 부분을 승부를 이기냐 지냐가 아니라 승부에 따라서 졌었을 때의 좌절감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다루기 싫어서 이겼을 때의 기쁨만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행복해 아이가 행복하다 말은 다 알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행복한 척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에게 진솔한 게 진짜 중요하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애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또 진솔까지 해요. 하지만 정서는 진솔할 때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솔해도 된다. 생각보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별로니까 어차피 별론 거 제대로 진솔하게 아이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